안녕하세요. 오늘도 초인회 자산의 회계처리 1편으로 만나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저번 시간에는 이렇게 4가지 내용을 공부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산은 워낙 포괄적이고 하나하나 들어가면 종류도 많고 해서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오늘은 유동자산 종류에서도 이러한 것을 알게 될 거고요. 첫 번째로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보유한 재산을 말해요. 여기서 개념을 하나 알아보자면 기업에서의 자산이란 각 개인의 재산과 같이 기업이 소유권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단 경제적 효익이 없어 버려져야 할 것은 자산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쓰레기 같은 거. 자산을 분류해 볼게요. 자산은 1년 또는 정상 영업 주기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과 1년 이상 사용하거나 장기간 후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기업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어요. 유동성은 현금화를 말해요. 그 반대는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용자산, 무용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여기 이렇게 배치된 순서가 유동성 배열이거든요. 유동성 배열. 현금화가 빨리 되는 순으로 정의한 거기 때문에 당, 재, 투, 유, 무, 기라고 외워주면 이 점을 알 수 있겠죠? 오늘은 이 많은 자산 중에서 유동자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유동자산은 이렇게 3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동자산은 사양에 제한이 없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정상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 자산,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재무상태 표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등을 말합니다. 이 2번과 3번이 중요한데요. 재무상태 표일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가 될 것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즉 유동자산은 기업이 원할 때 판매 과정 없이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당좌자산과 판매를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 및 생산하고 있는 자산으로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재고자산으로 구분해요. 한마디로 유동자산에 있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당좌자산은 판매 과정 없이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고 재고자산은 판매 과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유동자산의 종류에서도 당좌자산의 거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당좌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투자 자산,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성급비용, 미수수입, 미수금 등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그리고 요금을 예금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에 위험이 적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현금성 자산을 포함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빨간색 줄친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렇게 손으로 열심히 적은 메모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현금성 자산에서 예금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야 돼요. 그리고 단기 예금, 즉 단기 금융상품은 예금 기간이 3개월 후 1년 미만이어야 하거든요. 예시로는 이런 저축예금과 정기예금이 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장기금융상품은 장기니까 1년 이상이 걸리는 거겠죠. 예로는 장기성 예금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니까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번에는 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회계에서의 현금은 언제든지 통화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을 포함해요. 현금 계정의 차변에는 현금 수익액을 기입하고 대변에는 지출액을 기입하죠. 따라서 현금 계정의 잔액은 항상 차변에 발생하고 현재 현금 잔액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금을 관리하는 장부가 있어요. 그 현금의 수익과 지출의 거래 내용을 날짜 순으로 기록한 보조 기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금 출납장은 보조부고요. 여기서 알아둘 거는 동정 발행 수표는 타인 발행 수표이므로 현금으로 처리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 결산 시 현금과 당제예금, 요금의 예금 등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정으로 공시해야죠. 왜냐하면 얘들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니까. 이번에는 현금 가부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현금 가부족은 임시계정이에요. 임시계정은 재무상태표에 기록할 수 없으므로 결산 시 반드시 정리해줘야 해요. 임시계정의 과목에는 현금 가부족, 가지급급, 가수금, 인출금 등이 있어요. 다시 한번 현금 가부족으로 들어와 보자면, 원칙적으로 현금의 실제 잔액과 장부 잔액은 항상 일치해야 하지만 장부 기입 누락, 중복, 착오와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하여 그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금 실제액이 장부 잔액보다 3만원 많네? 원인이 뭐지?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말이죠. 이 경우 임시계정인 현금 가부족 계정을 설정하여 장부 잔액을 실제 잔액에 맞추어 일치시키고 그 원인을 조사해야 돼요. 이후 그 원인이 판명되면 현금 가부족 임시계정을 해당 계정으로 대체하고 결산일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죠.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현금 실제 잔액보다 장부 잔액이 큰 경우, 즉 현금이 부족할 땐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첫 번째처럼 처리를 한 다음에 첫 번째처럼 처리를 했는데 원인이 밝혀지면 그 현금 가부족 자리에다가 그 원인의 계정 과목을 적어주면 되지만 바로 이렇게요. 근데 원인이 모르겠다. 그럼 잡손실인 부족의 계정 과목을 적어줘야겠죠. 또 그거의 다른 경우인 현금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큰 경우, 즉 현금 강행 시에는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는데 조사를 해요. 왜 그랬지? 그래서 그 원인을 알게 되면 이렇게 현금 가부족 자리에다가 그 계정 과목을 적으면 되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이익인 초과액 계정 과목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은 소액현금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 갈게요. 이거는 그냥 대충 알아두면 되는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액의 일상 경비는 당좌 수표로 발행하지 않아요. 매월 또는 매주 일정액을 미리 인출해 두었다가 필요시 용도기에서 즉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경우 준비된 현금을 소액현금 계정으로 처리하는데요. 이후 지출 내용을 영업비용으로 적절히 처리하며 지출이 된 금액만큼을 주기적으로 수표 등
발행하여 보충해주면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9월 1일날 그 소액현금을 용도계에서 소액자금으로 수표 5만원을 발행하여 선급하다라고 하면 차변에 9월 1일 소액현금 5만원, 대변에 당좌예금 5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그런 식으로 소액현금의 경우가 있는데 그런 소액현금 처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정액자금 선급법을 실제로 많이 사용하지만 2번인 부정액자금 선급법에서는 수시로 일정액을 지급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수시로 채워준다는 거죠. 당좌예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건데요. 기업은 은행과 당좌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한다. 기업에게 수표책을 제공한다. 기업이 상품을 구입한다. 그 대가로 당좌수표를 발행한다. 수표를 받은 거래처는 당좌수표를 은행에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다. 은행은 기업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당전발의 수표를 하면 그건 당좌예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좌거래 계약을 은행과 맺으면요, 기업에게 은행이 수표책을 줘요. 그러면 기업이 상품을 구입하죠, 거래처에서. 그러면 그 대가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수표를 줍니다. 그러면 수표를 받은 거래처는 당좌수표를 은행에다가 이렇게 슉 줘가지고 대금을 청구해요. 그래서 은행은 기업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그 당좌거래 계약을 했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좀 복잡하긴 한데 할 수 있어요. 이런 당좌예금의 입금과 당좌수표의 그 발행은 날짜 순으로 당좌예금 출렁증을 기록하는 거래요. 그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좌차월인데요. 원칙적으로 당좌예금의 잔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은행은 수표의 대금 지급을 거절하게 되죠. 이거 바로 부도수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도수표, 즉 수표의 부도를 예방하고자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일정 한도까지는 부도 처리하지 않고 은행이 수표 대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그 계약을 맺는 경우를 당좌차월 계약이라고 하고요. 당좌차월은 단기 차입금의 성격이기 때문에 대변에 기입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당좌차월이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알아두면 되는데, 당좌차월과 기장은 당좌차월 이후 발생하는 당좌예금의 입금액은 우선적으로 당좌차월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당좌예금 계정인 차변액에 기록해요. 기말결산 시 당좌차월 잔액은 단기차입금으로 재무상투표에 표시하면 되는 거죠. 어렵네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은 아까 말했던 거 알아두면 돼요.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봤는데요. 다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더 열심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